전직원과 함께하는 더해버 운영 규정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들 편안한 자세에서 좀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딱딱하게 좀 읽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운영 규정 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운영 규정 교육을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운영 규정 교육은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은 11회 이상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규정 교육을 이렇게 날 잡고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이제 참여 점수와 또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필기시험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자료 버리지 마시고 후에 가져가셔서 이제 해당을 하신 분들은 좀 시험 전에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운영 규정은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은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여기까지만 담아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및 사업입니다. 두 번째 조직에 관련된 사항. 세 번째 인사 규정에 관련된 사항. 네 번째 복무 규정에 대한 사항. 다섯 번째 포상 징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보수 규정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휴일 및 휴가에 관련된 사항. 여덟 번째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 아홉 번째 고충 처리 방법. 열 번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영 규정을 규정한 이유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더해버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운영 규정의 목적인데요. 즉 제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 운영 규정을 정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센터의 운영 사업인데요. 먼저 복지팀 제외하고 우리 센터가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되겠구나. 우리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말씀할 수 있는 분. 우리 옥순거 팀장님. 은주 선생님, 우리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렇죠. 말하기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간호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 일을 왜 하는지 알게 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 규정을 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 센터는 수급자를 하루 일정 기간 동안에 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급자를 하루 일정 시간 동안에 센터에서 보호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루 일정 동안에 센터에서 보호할 때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종사자들에게 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비스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공헌활동 실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뭡니까? 쌀이죠. 저희 더해봄 나눔 봉사단이라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번에 우리 개원식 때 받은 쌀 100포를 황전면에 기부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초석으로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런 사회 공헌 활동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이런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노인복지센터에 가지고 있던 인식 개선 이것은 이제 주변에서부터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시선들도 개선하려고 저희들 계속해서 뭔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직입니다. 저희가 조직을 편성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조직이 커지다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조직을 줌으로써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또한 이제 의사결정권을 이제 각 팀장에게 줌으로써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세 번째, 각 분야별로 업무 분장을 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겁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면 수급자의 만족도 역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만족도도 상승할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회피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또한 책임자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혹시 노미정 쌤? 그 선생님께서 업무가 일이 있을 때 보고를 누구한테 하십니까? 강수님. 간호수님한테 보고가 되면 다음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고 계세요? 또? 또? 예. 그 다음에 제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라인이 타면서 본인이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 라인이 올라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저희 조직도를 만들었어요.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저희 센터는 두 가지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운영관리부고요. 두 번째는 기획관리부입니다. 운영관리부의 주 업무는 주 업무가 뭡니까? 어르신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죠. 센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획관리부는요?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 대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부는 보통 이제 센터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우리 센터를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부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속해 계실 건데 일단 운영관리부는 운영지원과와 요양간호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에는 사회복지팀과 요양조리팀, 그리고 성형지원팀이 소속되어 있고요. 요양간호과에는 요양 1팀과 2팀, 그리고 간호팀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 두 기준을 나눈 이유는 어르신들과 밀접하게 실질적으로 어르신 케어의 수발과 케어를 담당하는 요양팀과 간호팀을 구분했고요. 두 번째로 이 어르신들 모심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식사라든지 그리고 서류적인 작업들을 위해서는 또 운영지원과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기존에 저희 가가오에서 운영한 거랑 마음에서 운영할 때 봐보면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나눠서 사회복지사 영역을 좀 키워가려고 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또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나눠져 있으면 다 팀장을 다뤘죠. 팀장을 둔 이유는 그 팀의 책임자를 둔 겁니다. 그죠? 책임자를 두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하나로 모으려는 이유가 있고요. 또 업무 보고라든지 전달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팀장이나 과장이나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를 두는 이유는 운영 계획에 대한 수립 평가에 관련한 사항, 또 직원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대표자, 본부장, 운영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운영지원과장, 요양간호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사규정인데요. 인사규정은 직원에 대한 채용, 해고, 전형, 규박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은 순천시장에게 신고한 지정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즉, 요양보호사로 들어오시게 되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해야지만 됩니다. 저희 센터에는 본인 친구와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신 분은 없죠. 네. 그리고 또 이 이유는 노인보직과 시흥국 측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인력기준에 최소한의 인력기준을 규정해 넣었습니다. 이 최소한 인력기준은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인력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다음 장. 저희 센터는 수습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기간에는 3개월 동안 수습 직원으로 채용하여 그 기간 중에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또 수습 기간 중에 직원은 근무 성적이 해당 업무를 감당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채용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동안에 급여의 90%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해고입니다. 해고는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수가 극히 불량할 때 해고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센터는 정년은 65세고요. 65세가 넘었더라도 대표자의 권한에 따라서 1년 단위 이하의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복무 규정입니다.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직 간접을 분분하고 사례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중요한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선생님들한테 주시는 돈,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보호자한테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선납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상황은 잘 봐서 아시겠지만 주시고도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받으신 돈이 있으면 꼭 저희 센터에 알려주시고 그 부분은 보호자분이 알 수 있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중요한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상급 직종이 상급자가 말할 때는 그 업무가 정당하다 판단되면 그 업무를 꼭 지켜주십시오. 또한 상급자는 이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전달할 때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만 명령을 해주십시오. 사실 앞에 내용은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쪽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건강검진 상에는 폐렴, 혈액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실 직종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사무실 직종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갖고 센터로 지출해 주십니다. 대표자는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적인 포상의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저희 센터는 기존에 여러 가지 포상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포상 제도를 획일적으로 이제 해서 업무 평가와 근무 태도 그리고 센터에 기여한 바가 많으신 분을 위주로 포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포상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게 되고요. 포상 시기는 반기별 일례로 합니다. 현재는 6월과 12월로 되어 있고 그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과 상패를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금을 이게도 있는데요. 수급자를 학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 센터의 명예를 개인적으로 훼손하거나 또 상습적인 지각과 조퇴, 무단 결근을 남발하였을 때는 징계가 있습니다. 또 징계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고, 두 번째 감봉, 세 번째 경고입니다. 경고는 경미한 상황일 때
가장급 이상의 직원이 정보 조치하고 정리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감봉은 정리서 작성이 3회 이상이거나 직원의 의무를 중하게 위반하였을 때 대표자 명령에 따라서 보수의 일할을 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고입니다. 감봉 2회 이상 및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대표자의 명령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승진인데요. 저희 센터는 2월달부터 3월달부터인가요? 3월달부터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근로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장기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따라서 저희 선생님들의 분석함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호봉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직급도 올라갈 수 있게 체제를 잡아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승진은 호봉 승진과 직급 승진으로 정하며 근선 연수, 상급자의 업무 평가, 필기 시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직급은 사원, 팀장, 과장, 부장, 본부장으로 정하며 각 직급의 호봉은 1에서 5호봉까지로 합니다. 직급 승진은 상위 직급이 직급 승진 또는 퇴사로 인해 결혼이 생겼을 경우 실시하며 하위 직급의 3호봉 이상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에 관련해서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서 관련 자격증 역시 소지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수는 매달 1월부터 31일까지 한 것을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있고요. 보수 지급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이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지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 중 후속 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90%를 지급하며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 규정인데요. 여기 초봉은 18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선생님들이 1년에 해당됨에 따라서 1년이 지남에 따라서 호봉이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봉 180만 원에서 2호봉은 올라갔을 경우 약 20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3호봉으로 갔을 경우 초봉보다 약 4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5호봉인 경우에는 1호봉에 비해 약 80만 원 정도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관련해서 이 규정은 더해봉으로 넘어오는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 지금 현재 1호봉 상태이죠. 1호봉이고 이제 마음에와 가까워 분선 연수가 1년이 넘으신 분들은 올해 승진 시험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 장기 군속 장려금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관련 문제가 받는 거죠. 그리고 장기 군속 장려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휴일 및 휴가입니다. 저희 센터는 명절, 근로자의 날, 일요일 날을 유급 휴일로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경우 저희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급여는 1.5배가 나가고 있고요. 또 명절 때는 명절 당일은 무조건 쉬는 거고 그 전후로 해서 약 3일 정도는 저희 센터 전체적으로 휴일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중요한 것은 대표자는 직무 특성이나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점 연차입니다. 연차는 직원의 휴가는 연차, 공가, 그리고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있고 이를 6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차 휴가는 우리 선생님 영영차일 때는 한 달 만그릇이 하나씩 발생하고요. 또 만 1년이 된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용은 선생님들이 먼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고요.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 시기를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센터에서 가능한지 안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휴가를 줍니다. 이 센터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차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많이 유정이 되거나 연차 소멸시가 됐을 때 선생님들께 사용 안 하신 연차의 20% 미만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차를 15개 중에 50%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건 20%니까 최대한 연차를 많이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차는 만원을 나눠서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일 휴가는 우리 선생님들 하루에 규정되어 있는 외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출 시간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는 반차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혹시 외출하실 분들은 본인 휴게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인데요. 결혼인 경우는 본인은 5일, 그리고 자녀인 경우는 1일, 사망은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로 정해져 있고요. 이 경조사는 발생 사유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번 토요일 날에 결혼식이라 그러면 결혼식 당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 전에 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경조사는 발생 전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 증빙자료는 청첩장 아니면 사망진단서 그리고 출생증명서 이 같은 서류를 꼭 증빙해 주셔야지만 경조사 휴가로 인정됩니다. 병가는 직원 한 개인당 연간 30일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사용에 있어서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 불능일 때, 전염병에 걸려 그 직원이 출근한 것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연간 30일 미만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료 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 외적으로 본인 감기라든지 몸살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고요. 연차가 없을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꼭 들어가야 되며 건강진단 결과는 건강진단 진단서는 꼭 저희 센터로 제출해서 저희가 보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이제 지정되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직접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상급자도 마찬가지로 하급 직원한테 언행이라든지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지시를 내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조처되니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감염 예방은 직원 확진 또는 의심자가 격리된 경우 선생님들이 그 코로나 등 감염병이 의심되어서 확진될 경우에는 처리 기간 동안 출근 안 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유급병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처리입니다. 보충처리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수급자 및 가족 불만 및 직원의 보충을 처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제를 보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처리는 먼저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합니다. 이 다양한 방법이라 하면 전화, 직원 면담, 그리고 건의함 등에 통해서 이제 접수를 받고요. 접수된 내용은 기록하고 보고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처리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 고충처리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사후 조치까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마지막 노인학대 예방 문제인데요. 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교육하는 것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여 센터 내 생활하시는 노인들을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인이란 이유로 인간의 준호성을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 노인 인권 교육을 받고 계신가 알고 계시죠? 네.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 인터넷으로 교육 받아서 수료증 저희 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학대인데요.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 그리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괴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인 학대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합니다. 적용법이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노인 학대는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냐 좋냐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노인 학대는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됩니다.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이것이 노인 학대다 신고를 하게 되면 노인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끼리 존댓말을 하는 게 물론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한 그 병원이라든지 외출이라든지 또 차량 운행 간에 어르신들께 말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센터 선생님들 봐보면 어르신 병원 모셔놓고 어르신 앉혀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업무를 보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인 사적인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방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또 저희가 모시는 것들은 우리 센터라는 거 다이기 때문에 바로 소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차량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차량관에서 이제 운전을 좀 거치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에도 고생하셨고, 운영 규정은 이게 다 아니더라도 꼭 저쪽에 있으니까 공간에 있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보충 처리하면 꼭 만들어서 여자 화장실 안쪽에 다 배치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 군대 소리함처럼 쪽에 내용 적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